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묘월 개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기종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미일과 개사일, 개묘일 때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월 개미일주라면 개축일주와 같이 이 일지가 평관적 형태입니다. 개미는 묘미로 이렇게 삼합을 하죠. 그러면 식신이 평관과 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관을 식신의 자리로 끌어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목국을 이룹니다. 이렇게 지지의 국을 이루면 국을 대표하는 것이 천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든지 을이든지 나와야 되죠. 이 사주에 용량을 키우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량을 키우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용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간에 나오지 않으면 용량만 돼 있지 용량의 쓰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나오는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격은 그 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은 세력만 이룬 것이죠. 그래서 국이 투출해야 명의 대표자가 나온 것이고 그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냥 국은 지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국이 명을 대표해서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국으로 되어 있을 때 쓰여지는 것과 격으로 나와서 쓰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세력만 국을 이뤄 장악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안 나가 있으면 그냥 세력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가 나갔으면 그 대표를 써서 본인이 대표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쓰임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묘월 개미일은 목이 투관하는 것이 중요한 첫째 조건이고 수생목이 국을 이뤘으니까 수생목이 굉장히 빠릅니다. 수생목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미터라고 하는 것이 토국수적 성향을 또 가지고 있죠. 토국수. 그러면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금이다 이거죠. 금. 왜냐하면 수기운이 너무 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금인데 경금이나 신금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생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목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금이 개입하면은 수생목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수생목에 또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생목을 또 생각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안정된 수생목을 말하게 됩니다. 금생수가 아니고 목생하로 진행된다면 전적으로 목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목생하로 움직인다면 목이 주도해서 목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는 수생목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생목이 목 중심으로 에너지적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명이면 월식신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월식신의 핵심은 이타행입니다. 이타행위. 남을 돕는 행위가 이타행위라고 그랬죠. 사회적 중심에 그룹 중심에 나를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의 식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식신을 쓰게 됩니다. 생자가 되면은 그 흐름에 본인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명은 직장 생활을 잘하죠.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실속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일을 잘한다. 맡겨지면 다 한다.
자기가 아픈데도 누가 요구하면 해준다. 상관도 그런데 상관은 식신보다 진퇴가 빠르죠. 그래서 목생화가 돼도 명예수임의 조건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남을 돈 벌게 해준다 하는 것이 되게 되죠. 개수는 사실상 신앙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수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하냐 윤하냐를 봐야 되는데, 유하냐 흐르냐 적시느냐 윤하게 이걸 봐야 되는데, 개수의 본질은 윤입니다. 윤. 대상 중심으로 대상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참모 역할을 잘한다 이거죠. 참모 역할. 이인자죠, 이인자. 대상을 성공하게 한다. 이런 게 개수의 뜻입니다. 또 이걸 뭐 그렇다고 개수 나왔다고 대통령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더 크게 확대한다면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대상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게 한다 이거죠. 그것이 개수의 본질입니다. 유하는 것은 임수의 본질이죠. 흐르는 것은, 유하는 것은 임수의 본질입니다. 개수도 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유한다고 해서 임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수가 유하는 것과 개수가 유하는 것이 다릅니다. 물상으로 말하면 임수가 유하면 소리가 안 나고 개수가 유하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소리가 안 나죠. 임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곡물은 졸졸졸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개수가 흐르는 거죠. 이 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수의 경금이 개입하면은 개수가 일정 부분 흐르려고 하는 속성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개수가 흐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개수의 본성,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경금이 지원할 때는 그것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신유금이 지원할 때는 금생수가 정신만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수생목 할 때 윤의 조건을 더 중요시 하게 됩니다. 윤을 하면서도 자격을 가지고 간다 이거죠. 인성이니까. 대상 중심으로 움직이면서도 대상을 서브하는 것에 자격이라든지 컨트롤을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어느 것이 좋다보다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유하다는 것은 대상으로 간다는 것이고, 유한다는 것은 본인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수생목이 개수 입장에서 수생목이냐 목 입장에서 수생목이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되면 윤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이 개입하고 목생화가 일어난다면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이 되겠죠.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은 목 입장에서 사회적 조건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수 입장에서는 수생목하기 위해서 자격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삼변이라고 합니다. 삼변. 금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분별해 놓은 것을 목이라는 것으로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고, 쓰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져야 새로운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에서 목을 본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안으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보관의 목적이 무엇냐? 새로운 세계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금의 실현입니다. 금의 실현이 화생토, 토생금도 금의 실현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금생수, 수생목도 금의 실현이고 화생토, 토생금도 금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금의 입장에서는 화가 과거죠. 과거. 과거의 것, 전에 있었던 것을 금이 분리하고 정리하는 금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금이 어디서 출발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께서 수의 입장에서는 수생목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금생수한 것을 수생목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는 금생수와 수생목을 본인이 핸들링하는 거죠. 수생목이 많아지면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금으로 배운다. 금생수가 많아지면 배운 것이 많으니까 써먹어야겠다 해요. 수생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목생화가 붙으면 수는 수생목 목생화로 또 삼변을 다시 하게 되죠. 수의 입장에서는 화라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 목은 수생목한 것의 결과로 화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가치가 새로운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변입니다. 성충이 됐다는 것은 애벌레하고는 다른 세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은 수의 결과로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삼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적 코드로 따라갈 때 그래서 삼변의 고리를 만들어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생목 목생화가 된다는 것은 나의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의 입장에서는 금생수 수생목 된다는 것은 수생목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금생수 하는 것을 쓰는 것,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의 삼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보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목생화 하는데 금이 개입한다면 내가 결과를 내는 것, 결과를 위해 뭔가를 해내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생수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내가 목상화 해놓은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관이든 국가든 단체든 본인 스스로든 그것이 금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생목 목상화를 하는 것에 순수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게중심이 수생목 목상화로 넘어가 있었는데 금생수가 일어나면 자꾸 뭐가 생기냐? 자기중심 수의 입장에서 수생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되죠. 이것이 심해지면 생재하는 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변의 고리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토의 개입은 목이 왕해진 상태, 목의 중심에서 관찰해야 되는데 미토가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 자격을 가지고 목을 쓰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화로 그냥 가도 됩니다. 생재의 조건을 쓰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묘월 계사일주라면 묘월 계사일주는 식신생재가 일어나죠. 이렇게 식신생재가 일어납니다. 목생화가 순조롭죠. 잘 되죠. 또 습도 해결되고 묘리라는 조건의 습이 사화에 의해서 텐션을 갖게 되니까 사화가 일지에 있어서 본인이 정제로 결과 인식을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결과 인식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식신으로 무엇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일지사화로 됐다는 것은 굉장한 복량입니다. 이미 이렇게 된 구조로 편안한 사주입니다. 선을 넘지 않죠.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식신생재가
일지정제로 갔으니까 조금은 개인적 욕심이 더 투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자기가 좋아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여될 것이 뭘까? 자격이죠. 생제하는 자격. 그래서 금생수가 밖에서 이루어지고 안에서 생제하면 됩니다. 금생수가 잘 된다는 것은 생제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목화가 밖으로 나와서 공식화 된다든지 적극성을 띈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죠. 금이 없으면 토가 있으면 됩니다. 토라고 하는 직, 영역, 외부적 조건이 형성된 것에 식신생제가 된다 이거죠. 가장 안정된 방법은 금을 써서 생제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굳이 금이 없어도 잘 삽니다. 생제를 잘하니까. 인성으로 자격이 만들어지면 자격에 잠깐만 한정됩니다. 자꾸 자격을 쓰고 싶어 해서 그래서 자격에 매이게 됩니다. 자격 가지고 생제하면 안정된 생제를 할 수 있죠. 자격 안에서의 생제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인성 없이 생제하면 오늘 장사하다가 안 되면 떠리로 팔고 다른 생각한다. 돈 되는 걸 찾는다 이거죠. 전환 변신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성의 개입은 뒤에서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식신생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미련 때문에, 인성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 이거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왕하면 그런 작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또 묘월 계묘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 계묘일주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수생목이 지나치죠. 할 일이 많다 이겁니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런 구조는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말고 그거 합니다. 이렇게 일만 저질러 놓고 해결을 못하니까 엄마를 불러야죠. 즉 인성을 불러서 해결해야 합니다. 금생수도 필요하고 금목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에 금이 없으면 화로 발현돼도 됩니다. 이런 구조는 금을 쓰든지 화를 쓰든지 하면 되죠. 목들이 화로 통일돼서 실현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금을 쓰는 겁니다. 배워서 자격을 갖추면 늘어놓는 것이 잘 안 되죠.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성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으로 발현되는 충동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죠. 금국목으로 작용합니다. 임극식이죠. 목생화도 화가 순수하게 발현되어 있다면 목생화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전개된 것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묘를 정리하면은 묘는 구체화된 목의 에너지입니다. 구체화됐다는 것은 수를 소화했다 이거죠. 수를 소화했다는 것은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수라고 하는 설계도를, 수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수생목은 수라고 하는 생각이 목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의 설계의 정보가 실체적으로 설계도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가시화됐다, 구체화되어 있다. 묘의 실질적 에너지는 습합니다. 묘의 외부적 에너지는 좋아하죠. 묘의 부분은 수라고 하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실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